334페이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많이 하셨죠? 그죠? 공부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문제가 꼭 나와요, 얘는. 그죠? 상가임대차, 주택임대차, 주임법은 꼭 나옵니다. 그래서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뭐 몇 가지 특별한 게 있긴 하죠. 상가임대차랑 비교했을 때 차이점도 살짝 있고요. 그거는 요 문제집에도 있고 교재에도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쭉 비교하시는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정리가 그냥 되시겠죠? 교재에 있네요. 여긴 없고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다툼 있으면 판례로 따지자. 그죠? 비주거용 건물의 주거 목적으로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주거용 건물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건 3번, 4번, 5번도 볼 것도 없죠.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상식적으로 어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니까 주거가 차지하는 부분이 더 많아야 되겠죠? 주거용 건물을 일부를 다른 걸로 사용하는 건 인정을 해도 주거용이 아닌데 주거를 일부로 사용한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그죠? 다방 딸린 방. 그죠? 방은 뭐예요? 주거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하지만 원래 용도는 상업시설이죠. 그래서 주임집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 맞는 것 좀 볼까요? 원칙적으로 자연인을 보호 대상으로 하나 일정한 범위의 법인도 적용 대상이 된다. 그죠? 법인도 일정한 경우에는 적용이 됩니다.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을 하고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이 적용된다. 되죠? 외국인 되고요. 법인의 일부도 되고요. 비주거용 건물을 임대인이 주거용으로 개조하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에 법이 적용된다. 이거는 뭐예요? 아까는 일부가 아니라 이거는 아예 주거용으로 개조한 거죠. 이럴 경우에는 가능하다. 2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좀 틀린 거. 1번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맞나요? 되죠. 가족도 주민등록을 해도 대항력을 득하겠죠. 3번 주택임차에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이를 취득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계속 필요하다. 맞죠?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되죠.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사를 가야 돼요. 경매는 넘어갔는데. 그때 뭐 한다 그랬어요? 임차권 등기명령. 그죠?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춘 경우 임차인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임차권은 양수인에 대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조금 더 줄여서 얘기하면 뭐예요? 임차인의 지위가 새로운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그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 등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기 위해서는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된다. 맞죠? 최우선 변제권은 뭐만 있으면 돼요? 대항 여건만 있으면 되죠. 그죠? 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처음에 뭘 해야 돼요? 점유해야 되죠. 그죠? 점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전입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확정일자까지 봤죠. 여기까지 오면 뭐예요? 대항력. 그죠? 대항력은 제3자에게 대항하는 능력이죠. 최우선 면제권도 여기 포함되는 거죠. 대항력만 있으면 최우선 면제권, 소액 임차 보증금 되는 거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뭐가 돼요? 최우선 빼야 되죠.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은 말이 어때요? 얘기가 달라요. 우리가 이 우선 변제권의 의미와 여기서 얘기하는 최우선 변제권의 의미는 좀 다르죠. 이건 우선 변제권이라는 건 순서를 우리가 생각을 하겠다라는 얘기고, 최우선 변제권은 순서를 생각해서 매니 이런 개념이 아니죠. 그죠? 그냥 먼저 해요. 그냥 먼저 뒤에 거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뒤에 거를 숫자를 2, 3, 4, 5번 난 1번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그 위 그냥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요. 그죠? 자칫하면 얘하고 얘도 확정일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면 우선 변제권을 받아야지 뭘 할 수 있어요? 네?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는 자 우리가 어쨌든 경매 얘기가 결국 넘어가게 되는데 경매로 넘어갔을 때 대항력이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응? 자 경매 저당권 그죠?
여기 대항력, 임차인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그게 권리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럼 경매는요,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있죠? 저당권, 일행들, 근저당권, 가압류. 그죠? 그 일행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뒤에 있는 권리는 다 어떻게 된다 그래요? 소멸된다라고 합니다. 이 소멸된다라는 의미는 누구 입장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누구 입장? 이 자체의 권리가 없어져요? 아니에요. 있죠. 누구 입장에서 없어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경락자 입장이에요. 경매를 받은 사람 입장으로 좀 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인수해야 될 권리는 그 이유 뒤에 거는 다 없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앞에 있는 얘는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뒤에도 대항력 다 갖추고 있겠죠. 그죠? 전입하고 점유하고 살고 전입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이 뒤에 권리는 다 소멸된데 그 뜻이 뭔지를 처음에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거는 경락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인수할 권리가 없다. 그럼 뒤에 사람들은 뭐 하면 되겠어요? 경락자라는 건 돈 주고 이 건물 경매 받은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이 낸 돈 갖고 뭐 해요? 배당하잖아.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선 변제권은 언제 필요해? 배당. 그죠? 배당 순위에서 필요하다고요. 왜? 같은 물건끼리는 뭐니까? 흡수배당 하잖아요. 그죠? 흡수배당은 뭐예요? 순서가 빠른 놈이 다 먹기예요. 맞죠? 안분배당은 뭐예요? n분의 1에서 먹자 이거잖아요. 가압류, 채권에 대한 가압류죠. 가압류하고 근저당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안분배당이에요. 그죠? 순서와 상관없이 동급으로 보는 거죠. 맞죠? 근데 근저당끼리 근저당이 여러 개부터 걸려 있어요. 그럼 순서대로 주잖아. 순서대로 앞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요 상황 중간쯤에 껴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낙찰 금액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달라지겠죠. 맞죠? 이게 우선 변제권이잖아. 최우선 변제권은 뭐예요? 최우선 변제권은 우선 변제권하고 개념이 달라요. 그죠? 낙찰 대금의 50%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돼요? 소액 보증금에 대해서는 먼저 좀 챙겨주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죠? 경매 순위가 쫙 있지만 최우선 변제권은 상당히 앞에 있죠. 그죠? 그러면 지금 대항력이 있는 이 사람, 그죠? 대항력이 소멸되지 않은 사람은 무슨 의미예요? 누구에 대해서? 경락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야. 경락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는 경매가 넘어갔어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낙찰받은 사람에게 나에게 임차 보증금을 돌려다오. 계약 만료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계약이 만료될 때 내가 받을 권리가 너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 나에게 보증금을 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임차권은 어떻게 될까요? 대항력이 없어요. 대부분은 없어요. 왜요? 은행이 1순위가 자기네들이 1순위가 아니면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임차권이다?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그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뭐 한 거예요? 대항 요건을 갖추기 전에. 그죠? 3번이죠? 대항 요건을 갖추기 전에 이미 등기부선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경매를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순위가 어때요? 근저당권이면은, 그죠? 근저당권 전에 있어야 되겠죠? 가압류는 근저당권보다 먼저 있어야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경락자에게. 그죠? 대항할 수 없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 동호수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집안만 신고하여 주민등록을 옮기기 하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뭐 했어요? 전입했죠. 전입했는데 정확하게 했어요? 정확하게 안 했어요? 정확하게 못 했죠. 맞죠? 근데 건물이 뭐예요 지금? 아파트예요. 아파트는 공동주택이야. 공동주택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각 코스별로 등기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집안만 기재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다가구는 어떨까요? 상관없어요. 다가구는 집안만 정확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럼 뒤에 나오겠지만 자 보세요. 우리가 이걸 따지려고 할 때 지금 몇 가지를 봐요. 전입과 확정일자 보죠. 그죠? 전입은 뭐예요? 주민등록입니다. 주민등록은 동호수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죠?
맞죠? 지금 동호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내가 지금 못생긴다 그래서 대항력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확장일자는 어떻게 될까요? 확장일자 계약서에 동호수가 잘못 기재되어 있어요. 근데 계약서는 안 보고 그냥 내가 가서 전입신고할 때 한 거예요. 서로 다 잘못 본 거야. 이럴 수 있죠. 그래서 계약서와 전입인데 전입은 맞아. 정확하게 했어. 내가 살 집을 201호를 정확하게 했어요. 근데 계약서에는 301호로 되어 있어요. 그럼 확장일자의 효력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약서가 잘못했어. 확장일자는 뭐예요? 계약서에 도장받는 거죠. 그럼 그 확장일자의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약서에 301호로 되어 있으면. 근데 전입은 제대로 했어. 이거를요 분리해서 생각하십시다. 어떻게 해요? 전입은요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확장일자는 서로 정확하면 계약서가 잘못되어 있다 하더라도 확장일자의 효력은 유효하다. 아시겠죠? 헷갈릴 수 있겠죠? 전입은 무조건 안 돼요. 주민등록을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다만 다가구는 집원만 써도 돼요. 왜? 다가구는 그냥 그 집원이 그거예요. 그 뒤에 주소는 없는 거니까.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 대항력권은 전속되어야 되므로 주민등록을 주택 소재지로 전입하였다가 가족 구성원 전원이 다른 곳 일시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이전 시의 대항력은 상실한다. 맞나요? 맞죠? 임대인의 승낙을 하러 전차인으로 하여금 거주하게 하고 전차인의 명의로 주민등록을 한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는다. 맞나요? 그죠? 전차에도 다만 어때요? 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전대차를 할 경우에 누가 전차한 사람, 그죠? 전대한 사람, 그죠? 전대한 사람도 대항력을 갖는다. 임차인의 착오로 임차 건물의 집원과 다른 집원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한다. 이건 뭐예요? 주민등록이에요? 확장일자예요? 주민등록이죠. 주민등록은 집원이 다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4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에 관한 판례의 태도 틀린 거. 다세대 주택, 다가구하고 다세대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다세대는 뭐예요? 다가구는 그죠? 다세대는 공동이고 다가구는 단독이에요. 그죠? 이 차이가 엄청난 거죠. 한 글자 차이고 사람들은 어때요? 혼용해서 쓰죠. 신문 기사를 봐도 혼용해서 써요. 다세대 주택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죠? 그죠? 옛날 빌라 같은 생긴 거 이런 것들인데 그죠? 연립주택 같은 건데 연립주택도 따로 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호수가 있는 건데 많지 않죠. 웬만하면 더 다가구죠. 어찌됐건 다세대 주택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다세대 주택이다 그럼 공동주택이라는 게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되고요. 임차할 당시에 주민등록에 그 동호수를 작성하지 않고 집원만 기재되었다면 그러한 주민등록은 임대차를 공시하는 유효한 방법이 되지 않는다. 맞나요? 맞죠? 다가구형 단독주택일 경우 전입신고를 할 경우 집원만 기재하는 것도 충분하다. 맞나요? 맞습니다.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선순위 저당권이 있대요. 나보다 선순위죠?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구비한 후 임대인이 주택을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다행히 경매가 아니에요. 그죠? 경매가 아닐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때요? 임대 사업 하시지만 그죠? 뭐 내가 이 건물 팔아요 라고 얘기해도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는 사람이 여러분의 권리는 다 갖고 가요. 그죠? 임차주택의 경매가 실행되는 경우 임차주택에 내가 빌린 집이죠? 임대해서 쓰고 있는 집의 경매가 실행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선택하여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 잔액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까 요 내용하고 비슷한 거죠. 자, 보세요.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에요. 그죠? 대항력을 가졌고 우선 변제권도 가졌어요. 그죠? 우선 변제권을 가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대항력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경락자에 대한 얘기죠. 우선 변제권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대금에 대한 얘기죠. 맞죠? 경락 대금에 대한 얘기잖아요. 대금 나눠먹기잖아요. 우선 변제권은 대금 나눠먹기. 대항력은 새로 받은 경락자에게 돈 달라고 얘기하기.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선 자들, 선순위에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 옵션을 다 가지고 있죠. 맞죠? 그럼 이럴 경우 만약에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전세권에 기해 가지고 달라 그랬다. 전세권 소멸되죠. 그죠? 우선 변제권에 달라 그랬어요. 우선 변제권을 기준해서 내가 얘네들보다 먼저 돈을 받을 권리가 있어. 그럼 경락대금에서 받으시면 되겠죠. 맞죠?
경락대금에서 우선변제권을 실행시켜서 받아요.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어때요? 다 못 받아. 다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뒤에 있는 선순위, 그러니까 그 저당권보다 뒤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끝나죠? 그죠? 못 받으면 못 받은 대로 끝나는 거예요. 소액이었으면 다행이겠지. 처음 소액 임차보증금 좀 받았을 테니까. 그죠? 못 받으면. 우리 전세금 떼었어가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잖아. 맞죠? 저당권 뒤에, 특히나 뒤쪽에 있는 사람들. 그죠? 전세가 5집이에요. 앞서부터 수배당이니까 다 받아갈 거 아니에요. 받아가고 뒤에 있는 사람 어때요? 못 받을 거 아니야. 그죠? 불쌍한 사람들 여기 붙어 있는 거죠. 현재 상황. 돈이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라 돈을 못 받아서 불쌍한 거예요. 돈이 많아도 돈 못 받으면 불쌍한 거예요. 이 상황이죠. 근데 우선변제권을 실행해서 내가 순위가 얘네들보다 앞서니까 받았어요. 받았는데 3천만 원밖에 못 받아서 5천만 원인데 2천만 원 남았죠? 2천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앞서니까 대항력으로 경락자에게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5천만 원을 다 회수했다라고 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경락자가 낸 돈에서 일부 받고, 그죠? 또 경락자한테 따로 또 받고. 경락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대항력 요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임장활동을 통해서 알면 내가 경매 낙찰 금액을 쓸 때 당연히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는 게 우리가 경매에서 뭐 한다 그래요? 권리 분석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딴 것들 다 확인하는 거죠. 5번이요. 임차주택 경매가 실행되는 경우, 예.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미 가르쳐 준 거죠. 대항력을 있다는, 경매로 따졌을 때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는 이거보다 앞선다는 얘기가 그냥 내포되어 있는 거죠. 왜? 그 대항력은 누구한테 하는 거니까? 경락자한테 하는 거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여기서 얘기할 때는 대항력을 가졌다는 의미가 이미 순위가 앞선다는 의미예요. 뒤에 있는 사람은 대항력이 다 없어진다 그랬잖아. 후순위 권리자들은 대항력은 다 없어져요. 그죠? 우선변제권은 살아있지만 누군가에게 대항할 수는 없어. 누군가는 예고. 그죠? 뒤에 있는 사람들은 뭐만 있는 거예요?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면 우선변제권들만 살아있는 거예요. 대항력은 없어요. 이 뒤에 사람들은. 아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얘 순위보다 앞선다는 얘기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5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기존의 채권 회수 방법으로 소액 보증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번 주택 매도인이 당해 주택 임차인이 된 경우 주택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은 주택 매수인의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 다음 날 발생한다. 경매 시 배당 순위를 결정할 때 두 명의 임차인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한 날이 동일한 경우 그 신고 시간의 선호와 관계 순위가 동일하다. 임차인이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려면 대항력의 발생 시점이 최선 순위 저당권 등의 설정일자보다 앞서야 된다. 5번은 이해되시죠? 그죠? 대항력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돼요? 최선 순위 저당권 등. 이건 뭐예요? 말소 기준 권리. 그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앞에 있어야지만 뭐가 발생한다? 대항력이 발생한다. 5번은 해결됐죠? 다시 넘기셔서요. 1번을 보시면 채권 회수 방법으로 소액 임대차. 이건 뭐예요? 실질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돈 받으려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죠? 채권 회수의 방법으로. 이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매도인이 임차인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건물인데 팔아서 내가 전세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언제 발생하겠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일 다음 날. 왜 그럴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내가 전입한 걸로 보는 거잖아요. 이거 함정이 뭐예요? 우리가 전세권 설정 등기와 그죠? 확정일자 받은 날짜가 동일하면 어떻게 돼요? 확정일자 아니라 전입신고한 날짜가 같으면. 확정일자는요, 확정일자 날짜 받은 날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전입신고는요, 다음날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요 세 가지가 겹쳤을 때요, 겹쳤을 때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맨 마지막 효력이 언제 발생하냐가 중요해요. 확정일자를 먼저 받을 수도 있겠죠. 계약서에. 전입하기 전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면 점유가 물론 어쨌든 제일 먼저 될 거예요. 점유하고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했어요. 그러면은 우선 변제권이 언제 생겨요? 전입신고 다음 날이죠. 근데 점유하고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았어요. 그럼 우선 변제권 언제 생겨요? 확정일자 받은 날. 아시겠죠? 전입신고는 무조건 다음 날이에요. 전입신고가 걸리면, 자, 보세요. 점유하고 전입하고 확정일자, 이 세 개의 조건이 만족됐을 때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바뀌어서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전입을 나중에 했어요. 그래도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이 돼야 우선 변제권이 생기죠? 원래는 확정일자를 받은 날 생겨야 되는데 확정일자를 받은 날 전입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니까 전입을 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전입은 무조건 어때요? 효력이 다음날 발생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항력만 따지고 있으니까 확정일자를 신경 쓰지 말자고. 그죠? 그럼 점유와 전입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럼 대항력이 생기는 건 무조건 볼 것 없이 어때요? 점유하고 전입한 다음날 생기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내가 점유는 하고 있죠. 살고 있는 집, 내 집이었으니까. 그죠?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을 했어요. 그죠? 나에서 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했잖아요. 그러면 그날 내가 뭐 한 게 돼요? 전입한 게 되잖아요. 맞죠? 전입한 게 되니까 임차인으로서 전입을 한 게 되니까 다음날 소유권 2년 신청한 다음날 나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이해되시죠? 순서가 바뀌더라도 어때요? 항상 전입은 그 다음날이에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과 전입을 같은 날짜에 했다. 이러면 누가 더 우선하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이 우선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상으로도 그렇고 가끔 발생하기도 하지만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집주인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모든 서류 세팅 다 해놓고 어때요? 전입 오늘 계약하는 날 아니면 잔금 치르는 날, 그죠? 잔금 치르는 날 보통 하겠죠? 세팅 다 해놓고 잔금 치르는 날 잔금 받고 은행 가서 대출 신청하고, 그죠? 그날 설정하고. 근데 이 사람은 그날 해봐야 늦죠. 하루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가끔 있었죠?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그리고 공인중개사 입장은 어떨까요? 약간 딴 얘기지만. 떼어줘야 돼요. 그래서 뛰는 거예요. 만약에 그 상황이 발생했는데 공인중개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어요. 없는데 없으려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임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등기를 떼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등기를 떼고요. 우리는 등기부를요. 매도나 매수인에게 교부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확인 설명할 때 서류를 보여줘야 될 의무는 있었죠. 하지만 걔를 줄 의무는 없어요. 근데 지금 얘기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임을 다했다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등기를 떼어놓는 거예요. 등기는 뭐가 나오니까? 날짜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거를 계약서랑 같이 우리가 갖고 있으려고 띄는 거예요. 근데 하도 달라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2장 떼요. 복사를 하든지. 두부 그냥 공짜잖아요. 어차피 가격은 똑같으니. 그래서 파는 사람 상관없죠. 자기 거니까 다 알고고. 사는 사람에게 한부 줘버리죠. 그죠? 그 사람 잃어버렸어. 난 갖고 있으니까 내가 할 만큼은 했다예요. 이런 식으로. 주민등록증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등록증도 복사해놓을 필요가 원래 없어요. 복사 안 해도 돼요. 복사 근데 왜 해놔요? 내가 봤다. 내가 확인했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세팅을 다 해놓는 거죠. 준비를 다 해놓는 거죠. 왜냐면 모르잖아요. 등기 안 나오니까. 그날 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전에 모든 거 다 갖춰놓고 딱. 다음 날이죠. 다음 날. 네. 대항력이 생기는 게 다음 날이니까. 전입 다음 날. 세 가지 요건이 만족되는 시점이니까. 전입은 무조건 다음 날이잖아요. 그죠? 확정일자만 받았다고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대항력을 갖춘 자가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거든.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자가 확정일자 받아봤자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전입 다음 날이라고요. 전입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은요, 우리가 전입 다음 날을 많이 얘기하는 건 대항력 때문이에요. 확장일자 빼고 대항력 언제 성립해라고 자꾸 잘 물어보잖아요. 그럼 전입 다음 날이잖아요. 맞죠? 전입 다음 날. 그리고 전입 다음 날부터 어떻게 되는, 확장일자 받으면 그날로부터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거지. 전입의 효력이 발생을 해야. 근데 점유가 늦어도 안 돼요. 점유도 요건을 만족해야 돼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점유는 다 하잖아요. 근데 이사 안 하고선 이사 안 하고선 주민등록을 마치고 만약에 확장일자인데 그거를 만약에 주인이 알았다. 그러면 대항력권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점유가 맨 마지막일 거 아니야. 아니면 점유와 주민등록을 마쳤다? 그러면은 그 다음 날이 될 거고. 그러니까요. 전입, 확정일자, 점유 이거잖아요. 점유하는 날. 점유는 그날이니까. 그날부터 점유하는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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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다음날. 아니, 전입을 하고 확장일자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전입의 효력이 언제 발생해요? 그럼 그날이지. 뭘 따져요. 그냥 세 개의 조건이 만족하는 날. 그죠? 점유는 그날 되겠죠. 대항력은 생기죠. 다음날. 우선 변제권 받으려면 확장일자 받은 날. 자, 1일날 점유하고 3일날 전입했어요. 5일날 확장일자 받았어요. 그럼 5일이죠. 그죠? 그럼 1일날 점유했어요. 확장일자 받았어요. 전입했어요. 언제요? 6일. 됐었죠. 그러니까 딴 거 필요 없고요. 딴 거는 만족만 하면 되고 이 날짜의 다음 날. 얘가 발생하는 효력은 다음 날이니까 항상. 그죠? 그럼 이해되시죠? 순서에 상관없이. 근데 예를 들어서 점유, 전입, 확정일자를 같은 날 했다. 다음 날. 그죠? 아니면 다음 날 점유했어. 점유를 이날 했어. 그래도 이 6일. 그죠? 점유 놔두고 확정일자 이날 받았어요. 그래도 이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죠. 같은 날 했으니까. 같은 날은 전입이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날. 효과가 발생하는 날. 그죠? 전입의 다음 날이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전세권 설정 이런 거 있죠? 물건하고 따질 때 어떻게 얘기하면 대항력을 물어본다고. 그죠? 대항력을 물어보니까 대항력일 경우에는 무조건 전입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날이에요. 에? 쉬었다 하자고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갑자기 머리를 확 쓰셔서 그럴까요? 그래도 요건 좀 풀어야 되겠죠? 10분만 더 하고 조금 쉬었다 하시죠. 5분만. 그죠?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에 관한 태도이다. 틀린 거. 이거 했나요 지금? 아니죠? 똑같죠 근데 문제가. 이거 했죠 지금? 넘기시고요. 똑같아. 한 거죠 한 거. 9번. 제가 정신이 없네. 제가 좀 휴식이 필요합니다. 9번. 다음 중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4월 6일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4월 8일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우선 변제권은 4월 8일에 발생한다. 맞아요? 맞죠. 왜? 확정일자가 맨 마지막이었죠. 이럴 경우에는 확정일자 기준이죠. 그 다음에 전입신고 효력은 언제 발생해요? 4월 7일부터 발생하죠. 4월 6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고 4월 8일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 그죠? 그럼 언제? 다음날. 맞죠? 확정일자 먼저 받았어도 전입이 효과가 만족이 되는 순간이 다음 날이니까. 맞죠? 금융기관 등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 양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다. 맞겠죠? 우선 변제권을 그대로 승계한 거니까. 주택임대차로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할 목적을
같지 아니한 계약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우선변제권 부여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것 같지만 점유를 못한 거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점유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3번 임대차 계약서에서 아파트 명칭과 그 전유 부분의 동호수 기재를 누락하였다면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얼추 보면 맞는 얘기거든. 맞죠? 전입에서는 문제가 돼요. 근데 확정일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날 그 계약서가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어때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오류가 있었다라는 게 인정이 된다면 그 계약서 자체가 그날 존재했다라는 확정일자는 유효하다. 되셨죠? 별거 없죠? 자, 12번. 12번이 그 악명의 15- 아니다. 이건 15-1이구나. 15회인 줄 알았어. 15-1. 15회가 있고 15-1회가 있어요. 그죠? 15-1회는 쉬운 거예요. 15회가 어려운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택임대차 중개와 관련 설명으로 틀린 거.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갖춘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해 경매가 행하여지며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이게 뭔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 얘기하는 거죠. 갑자기 문제가 쉽죠? 3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거 맞나요? 일시 사용 명백한 이거 문제가 좀 되는데 혹시 내용 공부하셨나요? 일시 사용의 기준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모텔인데요. 모텔도요 일시 사용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문 목적으로 그죠? 수도와 이런 시설을 다 해놓고 모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건 일시 사용이라고 볼 수가 또 없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일시 사용이라고 보는 것은 기간의 장단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그 상황이나 이런 조건 같은 걸 보고 일시 사용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이지 3개월이면 일시 사용이고 1년이면 일시 사용이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1년이라도 일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됐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임대차 기간을 2004년 1월 5일에서 동년 1월 31일까지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맞나요? 하지만 임대인은 어떨까요? 임차인이 아니야 이러면은 그죠? 아니야 이러면 몇 년까지? 2년까지 그죠? 임대차 계약은 그래서 말이 좀 웃기죠. 원래는 2년인데 1년으로 했을 때 임차인이 1년으로 하자 그러면 1년도 돼. 6개월도 돼. 그죠? 다 돼. 근데 임대인이 너 6개월이잖아. 아니야 난 2년이야. 이러면 또 돼. 맞죠?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그렇죠? 2005년 1월 9일 확정일자를 갖추고 동년 1월 10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주택의 임대차인 경우 경매에서 우선 변제권 발생일은 며칠로 봐야 돼요? 11일로 봐야 되겠죠. 다음날. 맞죠? 넘기시죠 뭐. 16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갑소유의 X주택을 을에게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양 당사자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옳은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임대하는 거예요? 갑거를 을에게 하는 거죠. 을이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맞나요? 아니죠. 주택을 일부를 딴 걸로 하는 건 괜찮아요. 그죠? 맞죠?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라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X주택을 점유를 상실하면 을은 대항력을 잃는다. 점유를 상실하려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확정일자를 요한다. 맞아요? 대항력은 뭐로 족하다? 전입. 그죠? 전입으로 대항력은 족하다. 을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X주택이 병에게 매도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로된 다음 을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병의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소멸한다. 맞아요? 이건 잘 보셔야 돼요. 그죠? 소멸해요? 어떻게 될까요? 5번 볼까요? 을이 경매를 통해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종료한다. 맞는 것 같죠? 왜 그럴까요? 임차권과 소유권이 혼동이 오죠. 그럴 경우는 임차권을 소멸합니다. 그럼 4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을이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에 X주택이 병에게 매도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다음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병의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한다. 그죠? 어때요?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요 경매에서 낙찰되는 순간 무슨 관계가 성립된 거예요? 병과 을 사이에는 임대차 계약, 그죠? 임대차 관계가 성립이 된 상황이잖아요. 우리가요 유지를 해야 된다. 아까 그랬죠. 대항력을 내가 행사를 하려면 점유와 전입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 했었죠. 그게 언제까지겠어요? 낙찰자, 경락자가 나타날 때까지예요. 지금 아닌가요? 매도죠, 매도. 이거는 더 쉽죠, 그죠? 맞아요. 인수가 되니까 어때요? 돌려줘야 되겠죠? 이거 상관없는 거죠? 머리 아프게 생각할 거 없죠? 제가 경매로 생각을 했네. 그죠? 이건 당연한 거죠? 쉬운 거죠? 오히려. 자, 17번. 보증금 1억 원 7천만 원으로 내려요. 그 임대차보호법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있죠? 몇 프로죠? 그죠? 기인중분율 플러스 3.5 혹은 10% 중 작은 거. 그죠? 기인중분율 지금 몇 프로예요? 1.5. 그러니까 3.5 더하면 5. 10하고 5하고 누가 더 작죠? 5. 무조건 뭐예요? 헷갈릴 때는 누가 유리한 거?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유리한 거. 그죠? 5%하고 5%가 임차인 유리하잖아요. 그죠? 5%인데 3천만 원이니까 얼마예요? 150만 원이죠? 맞아요? 150만 원. 3%, 5, 3, 15, 150만 원. 지금은요, 기준이 뭐예요? 다? 월이죠, 월. 맞나요? 맞아요? 150만 원 맞죠? 150만 원 맞아요. 그럼 150만 원을 월로 나눠야 되겠죠? 그죠? 얼마예요? 12만 5천 원. 맞죠? 아시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곱하기 간단하게 나온다고, 그래, 5%, 3천만 원, 5, 3, 15, 15만 원,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왜냐면 금리는 기준이 보니까 연이에요, 연. 그죠?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월세고. 그죠? 연으로 구한 다음에 나누기 12 꼭 하셔야 돼. 15만 원으로 쓰는 분들 엄청 많을 거예요. 쉽네. 5, 3, 15 끝. 이렇게. 왜요? 네? 네. 맞죠? 18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1억 2천만 원으로 주택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거.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주택의 경매 시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는다. 이게 뭐예요? 후순위 얘기 나오면 무조건 우선이죠? 그렇죠? 우선 면제권 얘기인데 우선 면제권은 같이 따라다니는 게 뭐예요? 확정일자. 주택 소지자가 대구광역시인 경우 보증금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최우선 면제권이 인정된다. 맞나요? 맞아요? 모르겠다고요? 그거요? 매년 바뀌는 건데 그래서 문제를 좀 쉽게 냈지 않았어요? 네. 자, 보세요. 1억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것저것 신경 쓸 거 없이 해당 사항이 아니죠. 근데 대구가 2천만 원이 맞긴 하거든요. 아니죠. 2천보다 하나 위죠, 참. 대구니까. 그죠? 근데 맨날 바뀌어. 저도 까먹어요. 매년 바뀌어, 매년. 그죠? 시험 보기 전에요, 있잖아요. 보시는 날 있죠? 시험 쉬는 시간. 그때 한번 스캐닝 해야 될 걸 몇 개 제가 진짜 조그맣게 숫자만 뽑아드릴 거거든요. 그때 한번 보시는 걸로 하시죠. 아시겠죠? 다세대 주택의 경우 전입신고 시 집업만 기재하고 동호수는 기재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는다. 이게 뭐예요? 중요한 건 지금 뭐예요? 확정일자예요? 전입이에요? 대항력이니까 전입이죠. 그죠? 전입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동호수 기재해야 돼요. 그죠?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후 주택의 인도와 전입 신고를 하면 그 신고일이 저당권 설정 등기일과 같아도 임차인에게 저당권자에게 우선한다. 맞아요? 같은 날짜에 했는데, 그죠? 왜 우선해? 똑같다 그래야지 얘기가 더 잘 되지, 그죠? 우선할 이유는 없는데, 그죠? 근데 틀렸죠? 왜 그래요? 전입이니까 다음날, 그죠? 대항력을 감춘 임차인이라도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 증액된, 이거 중요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제대로 된 임차인이라도 하더라도, 그죠? 내가 대항력을 갖추고 저당권이 설정이 됐으면 저당권보다 앞서요, 뒤서요? 선순위죠. 선순위가 대항력도 갖추고 우선 변제권 다 확정차 받았으면 우선 변제권도 있겠죠. 근데 이후에 보증금이 증액됐어요. 그럼 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되죠. 그럼 후순위 보증금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경락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죠? 걔는 우선 변제권으로 받으셔야 되겠죠? 됐죠? 딱 12시죠?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